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의 해상도는 얼마나 되나요? 1000만이나 2000만 픽셀 카메라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넓은 밤하늘을 담기엔 이걸로 턱없이 부족한가 봅니다. 과학자들은 무려 32억 픽셀 초대형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자세한 소식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구에서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 32억 픽셀이라는 메모드급 센서를 갖춘 망원경 건설 프로젝트 예산안이 승인됐습니다. LSST라는 이름의 이 망원경은 칠레 파촌 정상에 건설될 예정으로 지구에서 우주를 관측, 기록할 수 있는 모든 하늘의 영역을 불과 3일이면 모두 촬영할 수 있습니다. LSST를 이용한 우주 관측이 시작되면 수십억 개에 이르는 우주에 있는 별을 관측할 뿐 아니라 우주에서 9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암흑 물질의 수수께끼 해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의 역사에서 더 강력한 망원경의 개발은 항상 천문학자들의 꿈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점은 변함이 없어서 세계 각지에서 더 강력한 차세대 망원경 개발 붐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에 구체적인 망원경 건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형 망원경이 네네. 개발 계획이라고요. 네, 32억 픽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3.2기가 픽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천만 픽셀 하면서 와 굉장히 대단하다 했는데 32억 정도면 엄청난 거죠. 그거에 뭐 몇백 배 되는 거니까. 그러게요. 언뜻 예. 들어서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픽셀 수가 많다는 건 더 넓은 지역을 자세히 찍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허브르즈 망원경이나 이런 망원경을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 좁은 지역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허브르즈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다 찍으려면 10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건 얼마나 큰 크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세히 보는 것보다 넓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LSST, 그러니까 Large Synoptic Survey Telescope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대략적 넓은 지역을 대략적으로 이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그럼 허브르즈 망원경 같은 좁은 지역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보겠다는 거죠. 3일이면 하늘 전체를 다 찍을 수가 있어요. 와. 허브르즈 망원경 갖고 전체를 찍는데 100년 이상 걸리는 거를 네. 이 망원경을 가지고는 워낙 픽셀이 크니까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찍을 수 있으니까 3일이면 이게 이제 칠레에서 설립되는 거거든요. 설치되는 거거든요. 네. 칠레에서 보는 하늘을 3일이면 쫙 찍어버리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쯤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얘가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근데 허브르즈 망원경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산을 본다 그러면 이 망원경은 산을 관측하는 거예요. 근데 허브르즈 망원경은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조그마한 나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허브르즈 망원경이 성능이 좋긴 하지만 너무 좁은 지역을 확대해서 보다 보니까 전체를 보기가 약하다. 네. 그래서 이건 LSST 같은 경우는 전체를 보기 위한 그런 망원경이고요. 이런 망원경에는 또 정부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 기부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1000만 불 내놨습니다. 내가. 아무리 재벌이지만 쉬운 돈은 아니죠. 네, 그다음에 그렇겠네요. 그 같이 빌 게이츠에 있었던 임원이었던 찰스 시몬이라는 분은 2천만 불. 이런 기업가들, 벤처 네. 기업가들의 투자들이 많네요. 투자라기보다 이건 기부죠. 투자는 이제 사업적으로 해서 나중에 돈이 나오는 건데 네. 이런 천체 망원경을 만들고 하는 건 연구를 위한 거기 때문에 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벤처 사업가들, 성공한 사업가들 결국은 꿈을 이룬 분들이잖아요. 네.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꿈을 이뤘고 미래 세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우주에다가 사업도 하지만 이렇게 기부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본다, 우주 연구한다. 결국은 지구에서 미래 세대의 꿈이잖아요. 네. 그래서 꿈을 이룬 사람들이 정말 그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갖게 해주고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부를 하는 거 상당히 아름다운 일인데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칠레에 설치될 예정인 무려 32억 픽셀의 초대형 카메라. 이 카메라가 담게 될 우주의 새로운 모습도 기대됩니다. 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 호가
탐사 준비를 위한 첫 번째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뉴 호라이즌스호는 지난 1월 14일 지구로부터 48억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명왕성과 75억 킬로미터 떨어진 카이퍼 벨트 탐사를 위한 첫 번째 임무 수행에 돌입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명왕성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단계로 나눠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명왕성과 카이퍼 벨트에 대한 어떤 소식을 전해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천문 우주 관련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중에 단연 최고의 이벤트 하나 꼽는다면 아마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거일 것 같습니다. 바로 뉴 호라이즌스호의 명왕성 탐사인데요. 오는 7월 명왕성 도착을 앞두고 그 첫 번째 단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첫 번째 단계라 하면 어떤 건가요? 이제 결국은 목표가 명왕성이잖아요. 네네. 자, 명왕성에 접근하면서 명왕성을 자세히 관측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동면에서 깨어나가지고 명왕성을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부터 이제 접근 1단계라고 해가지고 명왕성의 사진을 찍어가면서 서서히 이제 명왕성 관측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월 달부터 본격적인 명왕성 관측을 하고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진의 해상도가 좋아지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5월 달쯤 되면은 지구에서 허브를 주망원경으로 찍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해상도의 명왕성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점점 더 가까이 갑니다. 초속 한 10여 킬로미터, 14킬로 정도의 속도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 14일 정도가 되면 네. 명왕성에서부터 한 10,000킬로미터 정도까지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10,000킬로미터 정도면 지구와 달까지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의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가니까 그만큼 명왕성에 대한 자세한 사진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명왕성 긴장하면서 1월 달에는 이제 접근 1단계라고 해가지고 명왕성에 접근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고 네. 2월 달부터 본격적인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5월 달 정도가 되면 이제 굉장히 지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명왕성의 신비가 밝혀질 거고요. 네. 7월 14일 드디어 D-Day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가장 가까이 접근하면서 명왕성의 자세한 사진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조작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뉴 호라이즌스가 여태까지 50억 킬로미터를 날아갔다라고 하는데 네. 이 정도면 뭐 얼마나 되는 거리인가요? 50억 킬로미터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네. 그러니까 지구 태양 거리의 30배가 넘는 거리죠. 50억 킬로미터면. 이 초속 14킬로미터 정도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던 이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지구와 태양까지 빛이 가는데 8분 20초 걸려요. 네. 화성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필레 착륙할 때 명령 내리면 30분 후에 받는다 그랬죠. 네. 여기는 명령 내리면 거의 5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도 5시간이 넘게 5시간 가까이. 그래서 가까이 걸리는 거리군요. 4.6시간 정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네. 초속 30만 킬로미터 날아가는 이 빛을 가지고도 5시간 가까이 지나야지만이 여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날아갔네요. 네, 뉴 호라이즌스 움직여라 하면 5시간 정도가 지나야지만 얘가 그 명령을 받는 거죠. 네. 그만큼 모든 게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제 계산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건데요. 아무튼 그만큼 멀리 가 있는 거죠. 네, 이 뉴 호라이즌스가 워낙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네네. 때문에 참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뉴 호라이즌스에 무임승차시킨 비밀 품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비밀 품목이다. 뭐 어제 뭐 스파이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건 아니고요. 이 뉴 호라이즌스호의 이제 뉴 호라이즌스호를 기념하기 위한 이런 이제 물품들이 이제 탑재가 된 거거든요. 네. 9개 정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람 유골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섬뜩한데요. 네, 이제 너무 섬뜩한 건 아니고요. 이 명왕성이 발견된 게 1930년입니다. 네. 1930년에 미국 그 그랜드 캐년 옆에 있는 그 플래그스텝이란 마을의 로웰 천문대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천문대에서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클라이드 톰보우입니다. 네. 이 톰보우가 이제 90년대 말에 돌아가셨거든요. 90이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됐죠. 그분의 유골이 여기 실렸습니다. 유골 중에 일부죠. 그래서 네. 이 명왕성을 발견해서 정말 위대한 천문학자가 되었던 이 톰보우를 기념하기 위해서 톰보우의 유골 중에 일부를 갖다가 여기 실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뉴 호라이즌스호에 참여했던 이런 연구자들, 이런 네. 사람들의 사진이 좀 실려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뉴 호라이즌스에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이제 모집해가지고 한 43만 명 정도의 이제 이름이 여기 이제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출발한 게 이제 그 플로리다에 있는 이제 케이프 캐나베럴 기지에서 출발했는데 네. 그 플로리다의 25센트짜리 동전.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만들어진 게 또 이 메릴랜드 주라고 해서 메릴랜드 주에 25센트짜리 동전. 뭐 그다음에 미국의 성조기. 그다음에 뭐 이제 명왕성 우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제 스페이스십 1이라고 해서 민간 최초의 그러니까 우주선 조각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명왕성과 인간의 우주 개발과 관련된 기념품적인 것들을 싣고 갔다는 거죠. 네, 정말 다양한 비밀 품목들을 싣고 올라간 뉴 호라이즌스호. 이제 5월부터 더 자세한 명왕성의 사진들을 보내온다고 하는데요. 뉴 호라이즌스호가 보내올 명왕성의 비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뉴스가 전해드릴 다음 시간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